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웹사이트로 배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앱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럼 기본 프로젝트 세팅 창에서 Enable Web이라는 기능이 있죠. 최초부터 웹용으로 개발할 경우 여기서 설정을 활성화해도 되지만 프로젝트 개발 중에 웹앱 기능을 설정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세팅에서 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서버 연동은 꺼주겠습니다. 기본 페이지 앱바 제목을 이번 강의 주제에 맞게 적당히 입력해주고 웹사이트 배포 기능 설정을 위해 세팅 메뉴에서 플랫폼이란 탭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와 iOS 아래에 있는 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어드밴스 웹 세팅 기능이 추가로 생겼죠. 이 추가 설정을 안 해도 웹 배포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기능인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엔진 이니셜리제이션은 플러터 플로우의 기본 베이스 개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 웹 엔진을 사용해 사이트를 이니셜리제이션, 즉 초기화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러터 플로우 베이스 그대로 웹 엔진을 작동시킬 경우 한 번 더 플러터로 인버팅이 되다 보니 로딩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죠. 그래서 최초 배포할 때부터 플러터 웹 엔진을 사용해 사이트를 작동시켜 주면 배포된 웹사이트의 로딩 시간이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엔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캔버스 킷 옵션은 플러터 모바일과 데스크톱 간의 UI 해상도를 완전히 호환시켜주는 렌더링 방식입니다. 보통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더링, 즉 UI를 그려주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HTML 렌더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UI를 그려주는 반응 속도 면에선 사실 UI 요소들의 용량이 작은 HTML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터는 웹과 앱을 호환하는 크로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모바일보다 큰 태블릿이나 PC 모니터 등 디바이스별 위젯과 이미지 등의 UI 해상도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흐릿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플러터에선 캔버스 킬 렌더링 방식을 적용시켜서 사이즈가 작은 모바일에서의 해상도를 가장 큰 사이즈인 PC 모니터에서도 동일한 고품질 해상도를 유지시켜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캔버스 킷 옵션을 활성화하면 코르스 프록시라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캔버스 킷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면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HTML 렌더링은 URL 연결이 기본 렌더링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를 잘 로드하는 반면 캔버스 킷은 앱 로컬에서 저장된 이미지가 아닌 서버가 다른 URL로부터 이미지를 나의 웹사이트로 가져올 때 일부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르스 프록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코르스라는 단어를 중급 53편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짚어보자면 웹사이트가 외부 도메인에 제한된 리소스를 안전하게 요청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가 저장된 곳이 외부 서버 또는 사이트일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해 외부 도메인을 특정시켜주면 외부 이미지를 로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앱에 사용된 이미지가 로컬 또는 파이어베이스에만 저장되어 있을 경우엔 논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파이어베이스 또한 외부 서버인데 어떻게 논 상태로도 가능하냐고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다행히 플러터 플로우는 기본 서버를 파이어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플러터 플로우 개발사에서 기본적으로 코르스 연동에 문제가 없게끔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코르스 프록시를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디플로이 파이어베이스 옵션이 있죠. 분명 방금 전에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로 연동되어 있을 경우 굳이 코르스 프록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옵션은 무엇이냐? 이미지가 저장된 곳이 파이어베이스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없지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앱을 빌드했고 이미지 요소가 외부 URL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지는 외부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나의 앱은 파이어베이스 서버로 구축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커스텀 프록시 URL 옵션은 내 앱이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적용되어 있을 때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현재 프로젝트는 로컬이기도 하고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사용하더라도 논 옵션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마지막 옵션인 임포트 이모지 라이브러리는 내 프로젝트의 텍스트 기반 이모티콘이라 불리는 이모지가 사용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켜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 배포 기본 설정이었고 다음은 웹사이트 배포 시 유저가 보이는 프론트 영역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웹 퍼블리싱이라는 메뉴로 이동하면 제너럴 인포메이션 부분들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트 URL이 있죠. 말 그대로 사이트 주소인데 플러터플로우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사이트 주소가 구성되어 있죠. 뒤에 flutterflow.app이라는 부분은 빼고 내가 원하는 사이트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더백으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SEO 타이틀 부분은 카톡 같은 SNS로 내 사이트를 입력해주면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가 검색되면 검색 결과로 노출될 정보를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입력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타이틀은 유저가 사이트 접속 시 브라우즈 상단 탭에 표시되는 제목 영역입니다. 사이트 설명도 넣어주면 SNS의 미리 보기 모드에 노출되고요. SEO와 같이 검색 결과에 표시할 텍스트를 이곳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입력합니다. 파비콘은 페이지 타이틀 영역과 함께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이미지고요. 스테이터스 바 컬러는 애플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볼 때 상태 표시줄 색상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다음 소셜 쉐어 이미지는 SNS 미리 보기에 표시할 이미지인데 보통 사각형 모양의 1대 1.5 비율로 이미지를 제작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파비콘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그대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우측 첫 번째 인디비주얼 페이지 타이틀은 유저가 각기 페이지로 전환하면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앞전에 설정한 페이지 타이틀은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고정된 타이틀만 표시해주죠. 따라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페이지 타이틀 기능은 숨겨집니다. 각 페이지 타이틀을 설정하는 곳은 각 페이지의 라우트라는 영역에 표시할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으면 페이지 이름 그대로 적용되고요. 다음 쇼 워터마크는 플러터플로우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 꺼주시면 되는데 아마 무료 버전은 끌 수 없을 겁니다. 공짜 URL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자기네 홍보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겠죠. 쇼케이스를 활성화시키면 플러터플로우 공식 포럼에 내 사이트가 게시됩니다. 따라서 잘 만드셨다면 게시해서 뽐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서치 엔진 인덱싱은 포털 사이트에서 내 웹사이트가 검색되도록 할 때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PWA는 내가 배포한 사이트가 앱으로도 출시되었다면 앱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기본 설정한 캔버스 킷과 오리지널 엔진도 여기서도 설정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구매한 URL이 있다면 커스텀 도메인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HTML 코드를 사용할 줄 안다면 커스텀 헤더를 이용해서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은 추후 고급 강좌에서 사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배포하면 히스토리에 기록되겠죠. 자, 웹 배포 기본 작업이 끝났으니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웹 배포가 끝났으니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죠.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옆에 눈 모양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설정한 팝이콘과 페이지 타이틀이 보이고 내 사이트 주소도 입력한 대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플러터 플로우 워터마크도 보이죠. 그런데 사이트가 심심하니 페이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재배포해 보겠습니다. 만약 배포를 중지하고 싶다면 웹 비지빌리티에서 언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해주면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내려갑니다. 자, 그럼 페이지가 추가되었으니 다시 재배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사이트 배포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